이제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라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방해를 했을 때 그걸 상대방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그 이제 그럼 얼마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다른 사람한테 받을 돈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서 나온 권리금 액수하고 중에서 작은 거 그런 거고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권리 감정평가 해가지고 얼마를 주면 내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내보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보가 많아요, 바보가. 그리고 사장님도 바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천 얼마를 요구했다는 게 바보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그런 바보가 어디 있나요라고 하는데요. 정작 본인이 좀 바보처럼 행동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감정평가한 금액에서 금액을 뭐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내가 요구하는 금액이 아무래도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제 드린 말씀처럼 내가 나를 내보내려 그러면 내가 요구하는 금액하고 그 합의가 안 되게 되면 나를 내보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금액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들어오면 10년 보장을 받지 않습니까? 갱신요구권에 따라서.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갱신요구권을 그 보장하지 않는 예외 사유가 있거든요. 그 어디 봐야 되겠어요, 그거를. 그 법을. 그런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갱신요구권을 예외적으로는 이렇게 보장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해 보세요, 한번. 공인중개사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법에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세 번 연체한 적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재건축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뭐 40년 이거는 지금 그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거는 재건축과 관련된 뭐 다른 규정을 어디서 따다 붙이거나 뭐 40년 되면 재건축하거나 뭐 안전진단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서 뭐 주택법에 나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안 자체는 세입자를 그 10년 안 된 세입자를 내보낼 때 자기 재건축을 이유로 해서 이게 중간에 내보낼 수 있느냐라는 걸 이야기할 때는 상가임대차 보법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그 40년 이야기하는 자체가 뜬금없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개념이 전혀 없어요, 지금. 그러면 그 법에는 뭐라 돼 있냐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그 법을 그 상담 끝나면 바로 단톡방에 올려드릴 텐데 그냥 자기가 지금 사정이 재건축할 사정이라서 재건축을 이유로 해서 나 갱신요금 못 받아준다. 그럼 중간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고요. 처음에 세입자가 들어올 때 19년 아닙니까 우리 사건은 19년 들어올 때 이 건물은 좀 이따 재건축을 합니다. 아예 들어보세요. 재건축을 합니다. 그거는 언제쯤 하고 그 다음에 그 재건축 공사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다. 라는 정도로 상세하게 이제 그 세입자한테 고지한 다음에 고지해야만 그 갱신요구권 10년 보장을 안 한다라고 하는 법이 있거든요. 그게 임대차 보법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사실은 좀 제가 답답한 거는 공인중개사 정도 되면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이, 그래도 뭐 이게 이제 상가법이라는 게 아니 그게 아니라 일하다 보면은 이제 뭐 우리 주택을 전문을 하시지만 상가도 가끔 생기거든요, 일이. 아예 안 해요? 아, 그렇군요. 그러구나. 멍청은 그래, 그러니까요. 제
음.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자꾸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 지금 우리 의뢰인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들 상담을 해보면 이게 참 이게 무식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저래가 이거는 어, 그러니까 이게 기본 소양 같은데 그거를 이제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본인이 뭐 주택만 하신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구조니까 그런 구조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이제 19년은 자기 주인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19년에 이제 그 종전 주인이 그렇게 고지하고 물론 뭐 계약서에 보통 써져 있어야지 이제 고지가 됐다는 걸 입증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정도 고지하고 해야만 이제 10년 보장이 안 되더라도 당신은 내 재건축 때문에 나가야 된다. 약속대로 이렇게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네. 더 할 수는 없죠, 이제, 그죠? 더 할 수는 없고, 그때 이제 권리금 받아서 나갈 수 있다. 그거는 가능하죠. 아니, 이제 권리금을 다른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 건물주가 그 권리금 다른 사람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재건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권리금 안 돼, 이렇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건물주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생기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죠. 참, 이제 제가 듣고 보고 있으면 지금 세상 물정 참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래 가지고 어떻게 중개사를 하셨나 모르겠네. 그게 자, 보십시오. 보십시오. 지금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명도 일을 많이 하는 변호사 아닙니까? 이게 이제 내가 조금, 이제 우리 같은 임차인 입장에서 조금 돈을 많이 불러도 되겠다, 그럴 건지, 아니면, 이거는 돈을 많이 불러가지고는 재미가 없겠다, 이렇게 감을 잡아야 되거든요. 감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건물주가 그러면, 내가 좀 돈을 만약에 세게 불러서 내 요구를 들어줄 건가? 실제 이제 자기는 우리가 그때 뭐 4천 얼마 이야기했을 때 놓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근데 그거는 이게 사실 마음이 생각보다 조금 금액이 제한이 적다. 그렇죠. 짧네? 이러면서 일단은 거절하고 저런 정도의 사람이라 그러면 거절하고 한 번만 더 튕구면은 한 3천만 원까지도 내려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이게 뭐 다른 생각이 있는 건지 하는 부분을 우리도 예상을 좀 해야 되잖아요. 예측을. 자,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해볼게요. 그 건물에 지금 상가하고 주택이 있는데 1층은 상가고 2, 4층은 주택이 아닙니까?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말고 다른 상가들은 비우고 있어요, 채우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재건축할 상황도 요즘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원래대로 하자 그러면은 언제입니까? 2019년까지, 29년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어느 세월을 기다리겠어요, 그거를. 저는 제가 주인이라 그러면 29년까지 못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타이밍도 우리한테 금액을 더 제시 안 하는 이유는 지금은 당장은 재건축할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근, 근데 29년까지는 절대 못 기다린다. 무조건, 그래서 버티시는 게 맞아요, 그냥. 그렇죠. 그냥 안 나갑니다. 안 나갑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뭐 할 수 있겠죠. 그 많이 걸죠. 그래서 그 변호사 통해서 뭔가 이렇게 소송이 들어오면 상대방이 받은 사람이 소장 받은 사람이 쫄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금액 쫄잖아요. 깎으려고 지금 소송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아니, 조정이 사건마다 다르죠. 사건이나 조건마다 다 다르죠. 당연히. 그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사억을 요구했으면은
조정이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한 5천 정도 요구했다 그러면 조정이 잘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조정이 잘 안 된다 그러면 판결하면 우리가 이기잖아요. 이기니까 이제 우리로서는 별 부담이 없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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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그게 이제 액수가 우리가 100억을 요구하거나 10억을 요구하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냥 액수가 너무 과다니까. 근데 적어도 뭐 한 2, 3억 정도는 안 될까 싶은데요.